자, 3월 24일자 밸류체이스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아시아 증시 요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유가 하락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엔화 약세의 수출주를 중심으로 상승 반전에 성공했지만 비오제이는 당일 회의를 공개하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디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민은행은 고시환율을 달러당 6.5150위안에 절하 고시하면서 하락폭을 늘렸는데요. 또한 로이터 통신의 경우에는 중국 증권사들이 공매도 업무를 재개한다고 보도하면서 증시는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24일 열린 보아우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는 역내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타결을 강조하고 아시아의 경제가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독려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심이 회복되면서 하락폭을 축소하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유가 하락 및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약보한 마감하였고 외국인 및 기관도 순매도를 보였으며 위안화 절하 고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철강 금속 및 수출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 위안 시장의 경우에는 달러 환환율이 1165원 내외의 등락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전일 유가 하락 및 달러 강세에 따라서 상승 출발가 있습니다. 이후 위안화가 절하 고시되고 신흥국의 통화 약세 그리고 아시아 증시 하락에 따라서 상승폭을 확대하였는데요. 다만 레고 물량과 역의 매도세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채시장의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상승하였는데 전일 유가 급락 및 글로벌 증시 약세에 따라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국채 선물은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장중에 위안화가 절하 고시되고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인 점은 상승세를 지지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어지는 연은 총재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상승폭 확대를 제한하였는데요. 코스피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목에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요. 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국제유가 급락 및 기관의 매도세로 이틀째 조정이 나왔는데요. 코스피가 펀드 환매 압박에 시달리는 투신권의 순매도 물량에 198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 우려와 국제유가 하락 탓에 약세로 마감한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9.15포인트 마이너스 0.46% 하락한 1985.97을 기록하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45%, S&P 500 지수는 0.64%, 나스닥 지수가 1.10%를 내렸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73억 원, 505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였는데 외국인은 11일 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펀드의 환매 압력이 높아지면서 투신권에서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이날도 투신권에서 656억 순매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서 기관은 1735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10억 원이 순유출되었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순유출은 16일째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탈한 자금은 1조 7,805억 원에 해당하고요.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33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철강금속 업종이 마이너스 1.98, 증권업종이 마이너스 1.85, 운송장비 업종이 마이너스 1.48, 기계업종이 마이너스 1.39% 등 업종 등이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화학이 0.29, 전기가스가 0.44% 업종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은 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2% 이상 하락하였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도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포스코와 KB금융, 고려아연,
강원랜드, LG전자, 네이버 등도 약세 마감하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23% 상승한 128만 2천원의 거래를 마쳤고, LG생활건강은 올해 화장품 부분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5%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전력, 아모레퍼스피, KTNG, SK텔레콤,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3억 3,619만 주, 거래대금은 3조 7,774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287개 종목이 상승하였습니다. 76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고, 하한가 종목은 없었고, 510개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간의 대규모 매수세로 나흘째 하락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에 부담이 되었는데,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45%, 3.13포인트 하락한 686.2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면서 690선을 넘게 되지만 이내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하락까지 나왔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587억 원, 3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였습니다. 기관은 이날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하였고,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도하였습니다. 나흘 연속 순매수에 나선 개인은 이날 82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전일 대비해서 0.93% 하락한 10만 6,200원의 거래를 마친 가운데, 동서, CJENM, 메디톡스, 바이로멜, 호미파, 로엔, 이오테크닉스 등이 하락하였습니다. 카카오와 컴투스, GS홈쇼핑, SFA, 인트론바이오 등은 상승하였고, 한국거래소의 품절주 대책 발표에도 장 초반에 14% 넘게 급등했던 코덱스컴바인은 탄력이 둔화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 목재 업종이 1.92% 내리면서 가장 많이 빠졌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이 1.72,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이 1.48, 반도체 업종이 1.26, 기타 제조 업종이 1.22 등의 파란불을 갖다 밝힌 하루였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은 0.82%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올랐고, 오락문화가 0.69, 기타 서비스가 0.62, 음식료 담배가 0.54, 화학이 0.51, 인터넷이 0.3335 등의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펩타이드 의약품 업체인 시트리가 치매 치료제의 첫 제너릭 복제약이 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날 시트리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9.91% 상승한 12,900원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업체인 고구미가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제미니 투자의 경우에는 고구미 측에서 소액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찾기 위해서 인정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에 12.64%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인쇄용 연성 헤로기판 FPCB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에 잉크테크가 16.38% 상승하였고, 동성하이텍은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18.92%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CS의 경우에는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대규모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는 소식에 2.43% 하락하였고, 하텍은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9.09% 하락하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각각 6억 6,973만 주, 3조 1,785억 원을 기록하였고, 4개 종목이 상한가로 치솟은 가운데 411개 종목이 상승, 하한가 없이 635개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93개 종목은 보합권에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였는데요. 전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고위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에도 타격이 되는데요. 국제유가 급락까지 가세하면서 일본 증시는 다시 17,000선을 내어줬고, 중국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3,000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8.65에 0.64% 하락한 16,892.33의 거래를 마쳤고, 토픽스 지수도 전일 대비해서 9.59에 0.70% 하락한 1354.61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재들의 전반적인 부진이 악재로 작용한 데다 전날 국제유가가 급락한 여파로 에너지주들도 약세를 보이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일보다 배럴당 1.66 4% 하락한 39.79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부분 자체가 40불이 다 재차 깨어지면서 이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오키 전기가 2.50% 밀렸고 미쓰비시 전기가 1.58 그리고 미츠미시와 쉘 석유가 1.86 하락하는 등의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쓰이물산이 에너지와 금속 가격의 하락으로 순손실이 커졌다는 소식에 7.5% 하락하였고 다음 중국 증시인데요. 중국 증시는 하루 만에 3천선 아래로 다시 밀렸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48.99포인트, 1.63% 하락한 2960.97의 장을 마감하였는데 대형주 중심의 CSI 300지수도 전일보다 1.7% 하락한 3181.8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자재주가 부진한 데다가 이날 35개 증권사가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기업들이 공매도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차익실에 나서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보교유리가 1.01% 하락하였고 기름 니켈이 1.66, 무슨 특수강이 1.47% 하락하였고 또 중국은행이 1.57, 중국건설은행이 1.41, 중국공상은행이 2.33% 하락하면서 은행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증시도 4월 연속 밀렸는데요. 중국 본토 증시가 3천선 밑으로 떨어진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대만 가건지수의 경우에는 전일보다 22.71포인트, 0.26% 하락한 8,743.38의 거래를 마감하는데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TSMC가 0.63, 그리고 캐셔테크와 라간전밀도 3%, 1.5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홍콩 증시의 경우에는 고우장에서 낙폭을 더욱 키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항생종합지수가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20분에 전날 대비해서 148.87포인트, 0.73% 하락한 21,1158포인트를 지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콩 H지수도 전거래일보다 199.27포인트, 2.25% 밀린 8,674.06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하락 마감하게 되는데요. 페트로차이나가 5.21, 그리고 중국화학석유공사 시노팩이 4.47, 중국해양석유공사 CNOOC가 3.37, 하락으로 에너지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자체가 뭐 유가 부분하고 관련성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4월 17일 동결 합의 이전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는 그 위원들 자체가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가세가 되면서 이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요. 자,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갖다 바라봐야 되는 건데 어닝 모멘텀과 관련돼서 그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코스피가 지난 3월 17일 지수 200여선을 갖다 상향 돌파한 이후에 5거래일 연속 1990선 주변을 갖다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디지수인 2000선을 갖다가 앞두고 있고 지난해 그 11월 8일에 이어서 그 전일 그러니까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속적인 테러가 발생에 대한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심리에 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게다가 최근에 미국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달러화가 재차 강세를 보인 점도 경계 심리를 갖다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화 강세의 경우에는 최근 10거래일 연속 일평균 2,3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갖다 이어가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매도세로 전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도 그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국내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역시 상승 탄력을 변화시킨 요인을 알 수 있는데요. 국내 기관은 지난 26일에 삼성 SDI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 당시 지분 매입을 갖다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3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신권의 매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형 펀드 자금이 15거래일 연속 1.7조 원 이상 빠져나오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피와 주식형 펀드 자금과의 그 역의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방향성을 갖다 결정하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중기적인 부담으로 확대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국내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월말 월초의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는 그 1분기 어닝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익 모멘tum 측면에서의 변화를 갖다가 살펴봐야 될 때가 됐는데요. 2016년 1분기에 코스피 2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약 30조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29.7% 증가할 전망인데요. 매년 4분기, 그러니까 직전 4분기에 그 실적이 연간 저점을 갖다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분기의 이익 모멘텀은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2분기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 증가율 자체가 각각 8.8%, 17%로 이익 모멘텀 개선은 2분기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연간과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 선수도 2월 이후에 행보세를 갖다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이익 모멘텀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이런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반등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 회복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실제 어닝 시즌으로 진입하는 4월 중순부터 이익 모멘텀 회복 가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바로 그 이익 수정 비율이라는 그 지표상의 변화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현재 그 FN 가이드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200 기업들의 이익 수정 비율이 2월 저점부터 3월부터 가파르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체를 갖다 분석해보면 아직까지 EPS 컨센서스 상향 조정 기업수가 하향 조정 기업수보다 작은 건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통상 이익 수정 비율이 실적 컨센서스 변화에 선행하는 경향을 갖다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익 모멘텀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MSCI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요. MSCI 코리아 지수를 포함한 그 MSCI 코리아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12개월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드스 기준으로 보면 이익 수정 비율이 3월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3월 18일 기준에서 마이너스 3.74%로 신흥국이 마이너스 7%, 선진국이 마이너스 8.79% 정도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미국이 마이너스 7.29, 유럽이 마이너스 8.59% 정도 보이는데 일단은 이 부분보다는 높은 수준을 갖다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익 전망치 회복까지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황이지만 이를 선행하는 이익 수정 비율의 회복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국면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간의 수급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간의 수급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대기 매수사의 재차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코스피 밴드 자체가 1070선 아래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적극적인 기간에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또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시작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번 그러니까 그 대략 2분기 자체가 거의 피크가 될 것 같은데 2분기 시점에서는 2000포인트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대외 변수를 갖다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결론적인 측면에서는 현 국면 자체 일단 1분기 어닝 모멘텀 자체가 본격적으로 발휘가 되는 4월 중순 이후에 오펙의 그 동결 관련된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4월 둘째 주 금통위에서 금리와 관련된 그 부분 자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재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여는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그 4월의 금리 인상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데 이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볼 수가 있는 부분 자체가 그 도표인데 현재 도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는 마시고요. 현재 국면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 자체가 부딪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벨기에가 왜 얼마 전에 했던 벨기에 테러 자체가 생각외로 그 벨기에 테러가 터진 날 유럽 쪽에 그 경제 지표 자체가 워낙에 그러니까 호조를 갖다가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그 부분이 상쇄되긴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영향을 갖다가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영향 자체가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 구간 자체를 갖다가 뭐 여기서 급격한 하락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 근거 없는 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MSCI 코리아 지수 자체 기준으로 해서 이익 모멘텀을 갖다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보다는 한국 자체가 일단은 그 이익 모멘텀 자체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에 대비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국 증시 자체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가지고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 없이 예, 그러니까 지나가면 될 것이고 단지 1분기 실적 어닝 모멘텀 자체가 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자체를 갖다 구성하는 전략을 갖다 가져간다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큰 두려움 없이 그 조근조근 차분하게 예, 준비하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자, 늦은 밤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모닝 브리핑에서 또 활기차게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밸류체인스였습니다.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